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이 질문하시는 두 가지가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제가 나가서 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형사재판은 당사자분들이 꼭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는 것과 다릅니다. 출석한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석한 사람이 재판이 청구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 기준지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판 제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를 우리는 최후 진술이라고 합니다. 최후 진술을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후 진술은 재판 제일 마지막 날에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진행되면 첫 번째 재판하는 날에는 공소장, 즉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인데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말하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거 서류 목록을 제출하고 변호인은 증거 서류에 적힌 서류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만약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같은 잘못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를 부동의하게 되고 고소인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고 CCTV 등 영상물이 있다면 법정에서 틀어서 시청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이나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제일 마지막 날에는 검사는 구형, 즉 판사님께 형을 얼마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변론 내용을 정리해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형량을 결정할 때 본인이 직접 하는 진술 내용 및 그 태도는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물론 변호인이 있고 변호인이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변론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입증하지만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 그동안 변호인이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반성 여부가 감형을 받는데 늘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데 말의 내용이나 태도가 부적절해서 오히려 괘씸하게 판단되어 감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후 진술은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마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백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감형을 받는 요소의 제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판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지만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본인이 하는 말과 태도 또한 시간은 짧아도 많은 것들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판사님은 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은 반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 진술을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이 사건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로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전제로 해왔는데 갑자기 최후 진술에서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라는 말을 한다거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라는 말을 갑자기 해버리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 마지막 날에 갑자기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인정하고 자백하기로 하였다면 마지막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여야 이 또한 감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 변명하는 말들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가 감정을 담아 잘못 이야기하면 판사님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변호인이 수위 조절을 하여 적절하게 변론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 본인은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피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종이에 적어와서 보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보통 법원 직원분께 전달해서 잘 기록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